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이 내란죄 사법 처리, 여기에도 좀 경고등이 켜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찬반을 둘러싼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도 더욱 이제 극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법원이 이번에 구속 취소를 한 그 사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구속 기한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 뒤에 공소 제기를 이제 검찰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상의 어떤 문제,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들어서 이제 석방을 이제 결정을 한 것인데, 쟁점은 두 가지 같아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적절했느냐, 이후에 검찰이 바로 석방한 것이 과연 타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재판부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절차상의 명확성, 그리고 수사상의 적법성, 분명하게 설명을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있어서 날로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수사기관의 권위 때문에 사실상 오래전부터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구속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1시간 1분 1초라도 사실 그 구금되어 있는 상태가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시간으로 따져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왜 이번에 대통령에게부터 먼저 적용하느냐, 이런 뭐 논란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신구속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의 이 적법성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번 재판부가 거의 명확하게 사실로 규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면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기소를 해서 구속을 했는데, 그러면 구속기간을 갖다 계속 연장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 판단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법적 시에서 맞다고 봅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많은 국민들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결정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란 수계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풀려나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해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일단 재판부는 첫 번째로 구속 기간이 지났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간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법원도 그러고 검찰도 그러고 다 날을 기준으로 했단 날짜를 말이에요. 기준으로 했죠. 그리고 이건 또 형사소송법에도 날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내란 수계 피고에 대해서 이걸 처음으로 적용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두 번째, 과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번에 재판부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의문을 그런 제기한 거죠.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자라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1번과 2번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건데, 문제는 검찰 측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계 피고인이기 때문에 풀려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인신을 구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인멸이 지금 분명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판단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불똥이 좀 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일단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즉시 항고 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지휘권을 발동해서 그걸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지금 오늘 대검 항의 방문도 했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제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 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른 소신 결정이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탄핵까지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슨 법률과 헌법에 위반한 것 같으면은 뭐 탄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적시항고가 어렵다고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관련된 보석이라든가 구속 집행 정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구속 취소 이 부분도 똑같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시항고로 해서 구속이 연장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가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적시항고로 해서 구속이 계속 지속이 됐다. 그랬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이라든가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은 당연히 이건 받아주게 그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받아주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석방이 되는 것인데 그럼 석방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구속기간을 연장을 했다. 그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적시항고가 어렵다고 네.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뭐 적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야죠. 민주당이 지금 뭐 고발을 하고 탄핵을 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법원에서 판정을 한 것인데 왜 검찰을 비난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법원을 비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요 탄핵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되는 이 행태인데 법원을 지목해서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26일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뭐 비난의 목소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법원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을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공수처가 지금 법원에서 얘기했듯이 수사권이 없으면서 수사를 해가지고 예. 대통령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공수처장을 대상으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장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민주당은 지금 검찰총장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일단 뭐 12일에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이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 논리는 제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러면은 판사 판결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까? 그거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검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탄핵의 사유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능하거나 또는 봐주기 둘 중에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일단 무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완전히 무능한 거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재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내란숙의 피의자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인데 이걸 계산을 잘못해서 풀어준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능한 것을 넘어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판부는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즉시 항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즉시 항고는 위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현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보석 또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형사소송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해가지고 수사본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그런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기각당했어요. 예. 그리고 바로 기소하지 않고 또 검사장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 차례나 구속기간을 넘기는 그런 사건과 연관되는 직접적인 일을 한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보온하기 위해서 봐주기를 이렇게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언론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느냐.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서 경찰, 군 수뇌부는 다 관련이 돼 있는데 검찰만 지금 관련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네. 관련해서 지금 비상계엄 당일날 검찰의 수뇌부가 지금 방첩사 수뇌부 그리고 또 경찰 수뇌부가 다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군 수뇌부하고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의혹이 들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탄핵 카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탄핵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만 하고 있지 예. 그걸 실행에 옮기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 비등해서 네.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네. 라면은 그때는 이제 민주당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일단 오늘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내일 모레 국회 차원에서 현안 질의가 있고 거기 이제 검찰총장이 나와서 이제 답변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윤 대통령 석방에 고무된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서 탄핵 기각을 압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 하면서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은 이 형사재판에서 있었던 그 구속 취소, 이것이 이제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예. 국민의힘하고 검찰이 짜고 시간을 갖다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러면 공수처와 짜고 그렇게 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석방 부분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번 석방이 구속 취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재판부에서 이 절차상의 명확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판결에 있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탄핵 소추를 하고 난 다음에 내란죄를 철회를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란죄라는 것은 탄핵 소추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를 철회를 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했었다.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불법 구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계속 변론에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방어권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에 방어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곽종건 정인의 진술 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회유되고 조작되고 왜곡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누구나 하다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헌재에서도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네.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변론을 제기했으라도 이런 국민적 의구심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하고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야만 이 탄핵 선고가
어떤 인용이 나오든지 기간이 나오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절차상의 이 명확성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선고 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중에 뭐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럼 늦춰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늦춰질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 네. 보여요. 그러면 이제 헌재가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3월 14일 날 네.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 근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예. 헌재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3월 17일까지 아무 일정이 없어서 네. 또 그리고 대략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보면은 2달 내지는 석 달이 걸리니까 그때가 이제 가장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됨으로 인해서 헌재가 좀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또 국민의힘 에서는 헌재의 공정성 또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헌재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집을 잡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제가 아까 검찰과 국민의힘과 짜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능하거나 또는 봐주려고 보훈이사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또는 기각이 되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인용과 기각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은 지금 탄핵 심판에 쟁점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공수처 수사권 논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래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이게 핵심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정리는 내용상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일정상 조금 좀 다음 주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네, 한 1, 2주 정도는 늦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석방 직후에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좀 도마 위에 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구치소 앞에서 나오면서 이제 주먹을 흔들어 보이고 90도 인사하고 손도 이렇게 이제 흔드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한껏 이제 고무된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향후 윤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정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석방 직후에 정치권의 이제 지도부하고 이제 통화도 했고 어제 저녁에는 여당 지도부하고 차담도 이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이제 이런 관저 정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당이라든지 보수 중에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제도 이제 여당 지도부들하고 이제 관계를 찾았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면담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관저 정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조심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만난 이후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만났다, 찾아가서 뵈었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이제 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뿐이지 국정을 돌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든가 메시지는 얼마든지 발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진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지만은 자기가 이런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국민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워할 것 같고요. 내놓는다 하더라도 어떤 언론에서는 집회 나가는 거 아니냐는 거는 그런 것은 경호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메시지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지금은 아마 헌재의 시간을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시지가 일부 나올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좀 록기로 차분하게 조심하면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뭐 전혀 조심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조심하지 않을 것 대로 같다고요? 석방 이후의 모습이 뭐 개선 장군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김치찌개 먹는 자리에서 잠을 잘 잤더니 더 건강해졌다. 이건 완전 국민들 염장 지르는 그런 행동인데, 그리고 당장 또 국민의힘 지도부들하고 소통도 했고 또 예방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치의 중심에서 행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탄핵 인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파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개인 신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태극기, 극우 집회에 저는 마이크를 직접 잡으면서 선동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대선이 펼쳐지면은 대선 본선에서도 본인이 알겠습니다. 태극기 세력들과 너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너무 탄핵이 인용이 나가실 필요 돼서 없으시고, 파면이 예. 되면 네. 즉각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